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국기에 입을 맞춘 겁니까? 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우크라이나의 소도시인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네. 러시아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황이 일반 아련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보시면은 이번 전쟁에서 이탈리아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단상 위로 초대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잊지 말자며 부차에서 직접 가져온 낡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꺼내들어 직접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번 사태를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끔찍한 잔악 행위로 규정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좋지만 이런 메시지조차 안 나오는 세상이 빨리 와야겠죠.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의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 검사장이 검찰에 있을 당시 자신의 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네. 검찰이 오늘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네. 박범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취재진이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출근길에 묻자 의견을 밝힌 건데요. 들어보시죠.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절제와 균형, 책임의식이 중요하지 않나. 네, 또 검찰이 결국 풀지 못한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두고도 박 장관은 기술력의 한계로 못 푼다는데 뭐라 하겠냐며 아쉬움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한 냉정한 현실이라는 게 대선 결과를 말하는 건지 포렌식을 못한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처벌이 드디어 세지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세질 것 같아요, 사실. 아직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기도 했죠. 네. 그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처벌을 못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좀 배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법무부가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협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접근 금지 조치가 어려운 데 대해 법무부가 해당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 공백을 해소하도록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긴 피해자가 가해자가 무서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여야 떠나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10대 때 구속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로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는 사건이죠. 네.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 씨의 과거 전력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10대 시절이었던 2009년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씨는 당시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의혹들도 속속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씨는 숨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에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만 4개를 드는 등 총 8억 원어치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매달 최소 70만 원씩 납입을 했고요. 이 밖에도 교제를 했던 과거 남성들이 사망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씨를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도 양파처럼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억 있다면 1%,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저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증권사에서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이 29억 2,010만 원이었고요. 네. 한 해 전보다 12%, 약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4.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50대, 70대 순으로 종합해보면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상위 1% 가구는 연간 소득이 2억 1,500여만 원이었고 이 중 7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야 저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함께했습니다.